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도깨비를 보던 여성이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화면을 보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지금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러한 커플로 활동 중인 유튜버 엘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보다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저를 한국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가끔 인생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면 어떨까? 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저에게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과 사랑에 빠지고 이국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모스크바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 통번역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이 남자 진짜 또 울게 만드네. 티슈를 집어들고 눈물을 닦으면서 친구에게 감동적인 장면을 공유하려고 했어요. 러시아어로 메시지를 적은 후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라? 전송이 안 됐네. 그런데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답장이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신 건가요? 저는 귀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메시지는 러시아어가 아닌 한국어로 왔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우연한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 실수로 잘못 보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서둘러 한국어로 답장했어요. 한국어를 하시나요? 놀랍네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모스크바에 출장 중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만 한국어 교사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죠. 네, 저는 엘레나입니다. 모스크바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실수로 문자를 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혹독했어요. 영하 20도의 날씨에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대학교 근처의 카페 도스토예프스키로 향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학생들과 한국어 회화 모임을 가졌어요.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그 문자의 주인공 김준호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내심 불안했어요. 낯선 외국인과의 만남이 과연 안전할까?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 학생들도 근처에 있을 것이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카페는 따뜻했고 러시아 전통차 사모바르에서 나오는 김이 공간을 채웠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호감형이었어요. 아, 준호 씨, 안녕하세요. 벌써 와 계셨군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처음이라 모든 게 너무 새롭네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면 러시아 전통 음료인 크바스를 추천해 드릴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엘레나 씨의 추천대로 해볼게요. 저는 웃으며 주문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시장 조사차 왔죠. 사실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이 좋네요.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기뻤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거래를 하나 할까요? 제가 러시아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 당신은 저에게 게임 업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도 게임 번역에 관심이 많거든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헤어질 때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져 있었어요.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제가 크렘린 궁전 근처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준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현지인의 안내라니
이보다 좋을 순 없네요. 준호의 출장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원래 일주일 일정이었으나 그는 회사에 추가 미팅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2주 더 머물렀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사실은 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희의 만남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는 때로 예상치 못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준호 씨, 여기서 3호선으로 갈아타면 돼요. 제가 준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잠깐만요.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왜 자꾸 제 팔을 잡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한국에서는 별로 안 친한 사이에 신체 접촉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정말 미안해요. 러시아에서는 친구 사이에 팔짱을 끼거나 가볍게 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준호는 얼른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익숙해질게요. 그날의 작은 사건은 저희 사이에 불편함을 남겼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지 걱정했고, 준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지 고민했다고 나중에 말해주었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또 다른 문화적 충돌이 일어났어요. 자, 보드카 한 잔 어때요? 제가 준호에게 술을 따라 주었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술을 거절하면 실례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그렇죠. 특히 첫 잔은요. 하지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준호는 용기를 내어 잔을 들었고, 제가 건넨 러시아식 건배사, 건강을 위하여를 따라 말했어요. 한 모금 마신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와, 이게 진짜 보드카군요. 생각보다 강하네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한국 소주보다 강한가요? 소주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고, 저희는 함께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계산을 하려 했을 때 제가 말렸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남자가 제가 그의 말을 자르며 웃었어요. 여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는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는 게 예의죠. 그리고 저는 당신이 우리 문화를 경험하길 원해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엔 제가 한국식으로 대접할게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서로의 깊은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도전이 될 터였죠. 준호의 모스크바 출장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망이 좋다는 스파로우 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갑자기 모스크바에 강한 눈폭풍이 몰아쳤어요. 이런 일기예보에서는 이렇게 심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코트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말했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바깥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세차게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항에 제때 갈 수 있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후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도로가 통제되고 있어요. 공항엔 기차도 지연된대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비행기를 놓치면 큰일인데 저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눈보라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말했어요. 사실 비행기를 놓쳐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레나 씨, 제가 러시아에 온 이유가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 문자가 잘못 왔을 때 보통이라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한국어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사실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출장 기간을 연장했어요. 당신을 더 만나고 싶어서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준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도 그 점이 걱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의 직업, 가족,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항공편이 내일로 미뤄졌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하루 더 함께 보낼 수 있겠네요. 제가 답했어요. 눈폭풍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한국의 서울과 러시아의 모스크바, 8,000km의 거리와 6시간의 시차가 저희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장거리 연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오늘 회의 잘 끝났어? 제가 화상통화로 물었어요. 솔직히 저는 무척 피곤했어요.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피곤해. 너는 이제 자야 하지 않아? 모스크바는 지금 새벽 1시잖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희는 매일 이렇게 시차를 극복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커져갔어요. 저는 수업을 가르치느라 지친 와중에도 준호와 통화하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해요. 러시아 게임 시장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야. 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기뻤어요. 기꺼이 도와줄게요. 저도 실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제가 한국어 러시아어 게임 현지화 공부를 시작했어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준호는 놀랐어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인재가 필요한데. 저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설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이야기였죠. 장거리 연애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시차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했고, 서로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특히 서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희를 괴롭혔어요.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 준호는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긴장할 때 저는 격려의 메시지만 보낼 수 있었죠. 저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려 했지만 점점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 밤 준호는 특별히 우울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당신이 러시아로 오거나 제가 한국으로 가거나.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희 모두 자신의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고 있었죠. 직장, 가족, 친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두르지 말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그날 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언어, 문화, 음식, 모든 것이 낯설 텐데. 하지만 저는 준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험을 시작할 용기가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어느 날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준호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죠. 그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러시아어 현지화 전문가 채용 공고를 발견했고 바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만약 합격하면 그때 준호에게 깜짝 소식을 알려주려고 했죠. 계획대로 준호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어요. 한국의 게임 회사는 항상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새로운 글로벌 타이틀 출시를 앞두고 있어 모두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대요. 준호 씨, 로비에 손님이 왔어요. 러시아에서 온 번역가라고 하네요. 준호의 동료가 말했을 때 아마 준호는 의아했을 거예요. 러시아 번역가와의 미팅은 기억에 없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돌아섰을 때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엘레나.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깜짝 놀랐죠? 서프라이즈.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화상통화로만 보던 제가 실제로 그의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언제, 말도 안 해줬잖아. 저는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2주 전부터 계획했어요. 당신 회사에 이력서도 보냈고요. 뭐라고? 네. 당신이 말했던 러시아어 현지화 전문가 자리요. 면접을 보러 왔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제 표정이 조금 불안해졌어요. 만약 제가 면접에 떨어지면 당신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합격하면 깜짝 선물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쳤어? 내가 왜 실망을 해? 넌 충분히 능력 있어. 그리고 여기 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흘끔흘끔 쳐다보았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묵을 곳은 구했어?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호텔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작지만 불편하진 않을 거야.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오늘부터 한국 생활 적응하는 걸 도와줄게.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제 저는 러시아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두려움도 컸어요. 준호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갑자기 저희 두 사람의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이 처음이었고 준호도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공간은 좁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서로의 길을 막거나 부딪혔어요. 미안, 아니, 내가 미안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어요. 작은 공간에서 서로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왔습니다. 창문 좀 열까? 환기가 필요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말렸어요. 안 돼. 지금 미세먼지가 심해. 저는 의아했어요. 하늘이 맑아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위험해.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앱을 꼭 확인해야 해. 저는 신기한 듯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신기하네요. 한국은 정말 첨단 기술의 나라군요. 또 다른 날 저는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일반 쓰레기, 이건 재활용, 이건 플라스틱, 이건 유리, 이건 음식물 쓰레기. 너무 복잡해요. 러시아에서는 그냥 다 함께 버려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건 환경에 좋지 않은데. 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알아요. 한국 시스템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호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처음엔 어렵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에서 길을 잃기도 했고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어요.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표현과 속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많은 오해와 실수가 일어났고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준호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면접 전날 저는 특히 긴장했어요. 이 면접이 한국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라고 느꼈거든요.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할까? 준호는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삼계탕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야. 한국인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식으로도 건강을 챙기거든. 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그 다음 날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회사 로비까지만 배웅했어요. 행운을 빌어요. 준호가 속삭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면접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모두 이력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노트북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기실에 들어서자 몇몇 지원자들이 저를 흘끔 쳐다보았어요. 외국인 지원자는 저뿐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즉시 제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페트로바 씨, 비서가 부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면접실로 들어가기 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여성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서울대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년 동안 일했어요. 그쪽은 어떤 경력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견제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여러 한국 드라마와 게임의 러시아어 번역 자문을 했어요.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행운을 빌게요. 면접실에 들어선 저는 3명의 면접관을 만났어요. 그중 한 명은 해외 사업부 책임자였고 다른 한 명은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놀랍게도 준호의 상사였어요. 안녕하세요, 페트로바 씨.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같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게임의 러시아어 현지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기술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게임의 특징이 러시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 특유의 존댓말 체계를 어떻게 반영하시겠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가 러시아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어요. 특히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 문화의 빨리빨리 정신과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러시아 기업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헌신과 열정도 매우 높죠. 물론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테지만 저는 이런 한국의 기업 문화에 맞춰 일하고 싶어요. 면접관들은 제 답변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호와의 관계를 언급해야 할까? 그것이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았어요. 네,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와 일상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면접이 끝난 후 복도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어땠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도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특히 러시아어를 전공한 한국인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더 적합해 보였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넌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직업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비자 문제로 오래 머물 수 없을 테고 결국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마치 3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낮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불안감이 저를 덮쳤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2시, 저는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진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압도했어요. 엘레나, 준호가 잠에서 깨어 불을 켰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냥 집이 그리워서요. 여기서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제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들지?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곧 비자도 만료되고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또 멀어지게 될 거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사실 이건 좀 더 특별한 날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이 적절한 것 같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엘레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으니까요. 준호, 이건 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확신해. 내가 한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번호였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페트로바 씨, 여기 게임 회사 인사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간에 전화한다는 것은. 네, 축하합니다. 페트로바 씨가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이 시급해져서 빨리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내일 오전에 정식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했다고요. 준호도 함께 기뻐했어요. 정말? 와, 이건 정말 운명인걸. 우리가 약혼하자마자 저희는 새벽의 서울을 배경으로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잠을 잤어요. 약혼 소식은 양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제 아버지는 처음에 크게 반대했어요. 내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해? 게다가 한국은 너무 멀잖아.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거니?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의 부모님도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녁에 엘레나를 모시고 인사드리러 갈게요. 준호가 전화로 말했을 때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래, 오너라. 너무 긴장돼요. 제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을 몇 번이나 연습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준호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그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처음엔 보수적이시지만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너를 좋아하실 거야. 준호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문을 열어준 것은 준호의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호가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약간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준호의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엘레나입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저는 깊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러시아 전통 과자를 내밀었어요. 러시아에서 가져온 과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식사 시간은 거의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가끔 준호가 대화를 이끌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짧게 끝났어요. 저는 한국 식사 예절에 주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고 그것이 더 긴장을 만들었어요. 마침내 준호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건 알겠는데 우리 아들과는 어떻게 만났죠? 저는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조금씩 설명했어요. 실수로 보낸 메시지, 우연한 만남,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결혼하면 한국에서 살 생각인가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한국 회사에 취직했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아이는 어떻게 키울 생각입니까?
러시아식으로요? 한국식으로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가르치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싶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손님이.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부엌에서 둘이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러시아에서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제 가족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자란 이야기, 러시아에서의 가족 문화,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한국의 효문화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처음 접했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준호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결혼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으시대.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님, 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문화와 국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실망했소. 국제 결혼은 어렵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요. 당신이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살 결심이 섰다면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조용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래. 처음엔 반대하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시곤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부모님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요. 그 후 몇 개월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새 직장에 적응해야 했고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야 했으며 동시에 준호의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가끔은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외국인이란 이유로 종종 회의에서 제외되었고 동료들의 빠른 한국어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회식 문화도 생소했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요. 11시쯤 끝날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어요. 11시?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해?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팀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무리하진 마.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이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더 능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준호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연휴 때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의 명절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시어머니가 될 분에게 한국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레나, 이 송편 정말 예쁘게 빚었네. 어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기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러시아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요리를 배운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그날 이후 저희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분들은 제 진심과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국제 결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 두 나라의 결혼 관습 차이, 웨딩 규모와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모든 것이 복잡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결혼식이 정말 크고 화려해요. 가족, 친구, 동료 모두가 참석하죠.
제가 설명했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소박하게 하는 게 요즘 추세야. 그리고 러시아 손님들은 어떻게 초대하지? 다들 올 수 있겠어. 결국 저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전통 혼례를 올리고 나중에 제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축하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어요. 제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나라와 저를 신랑에게 인도했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단다. 준호의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예식이 끝난 후 준호의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요. 결혼 후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아파트는 제가 러시아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편리함을 제공했어요. 첨단 가전제품들, 빠른 인터넷, 24시간 보안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모두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문화적 차이는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왜 항상 바닥에 앉아서 식사해야 해? 테이블에서 먹는 게 더 편한데.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먹었어. 한국 전통이야.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잖아요. 당신 회사 동료들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집 방식이 불편해? 이런 사소한 갈등들이 쌓여갔어요.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지, 저축은 얼마나 할지. 모든 결정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준호의 부모님이 갑자기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전 통보 없는 방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인데 뭐가 문제야?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자식 집에 자유롭게 오시는 게 당연해. 러시아에서는 누구든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게 예의예요. 심지어 가족이라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 살기로 했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정체성까지 포기하라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우리 둘 다 아직 적응 중이지. 저희는 그날 밤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희의 사랑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강했어요. 직장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마주했어요. 저는 팀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종종 고립감을 느꼈어요. 한국어 실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엘레나 씨, 이 번역 뭔가 이상한데요. 한국 정서에 맞지 않아요. 어느 날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더 열심히 배우고 적응하려 했고 점차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갔어요. 어느 날 저는 중요한 소식을 준호에게 전했어요. 준호야,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 준호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너 임신한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방금 확인했어. 준호는 기쁨에 겨워 저를 안아 들어 올렸어요. 와,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임신 소식은 양가 가족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러시아의 제 아버지는 영상통화로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했고 준호의 부모님은 바로 그날로 달려와 음식을 한가득 가져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입덧할 테니 잘 챙겨 먹어야 해. 내가 매일 미역국 끓여다 줄게.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임신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미역국의 중요성, 태교의 개념, 그리고 백일과
돌 같은 전통을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의 전통도 지키고 싶었어요. 제 할머니가 보내준 러시아 전통 아기 이불을 준비하고 러시아 자장가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야. 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출산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서러웠고 러시아의 가족과 친구들이 아이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괜찮아요. 나에겐 당신이 있잖아요. 준호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제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는 몰래 제 사촌을 한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고 출산 후 깜짝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날, 저희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어요. 우리 아기 정말 건강하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엘레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해줘서. 저도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함께 좋은 부모가 되자.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아이로 키우자. 출산은 쉽지 않았어요. 20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는 아이에게 한국 이름 민호와 러시아 이름 미하일을 함께 지어주었어요. 미샤야, 우리 아들.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많이 사랑해.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고 제 사촌 나타샤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나타샤, 어떻게?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깜짝 선물이야. 내가 가족의 부재를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저희는 이제 3살이 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발의 동양적인 눈매를 가진 아이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미샤야, 이리 와. 제가 러시아어로 불렀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가봐. 준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이는 두 언어를 모두 알아듣고 웃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두 나라의 장점을 다 가졌네.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힘든 날이 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너도 알아?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은 몰랐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날 실수로 보낸 메시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저희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고, 저는 가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준호의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았고,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였어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 제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갔어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또한 저와 같은 국제결혼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 때로는 그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새로운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도 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회사에서도 그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리더로 성장했어요. 저희는 함께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두 나라의 가족들과 연결을 유지했어요. 민호는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켰고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엄마, 나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둘 다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란다. 너는 두 개의 집,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건 두 배로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지.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그럼 난 두 배로 운이 좋은 거네요.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맞아. 우리 모두 운이 좋은 거야.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는 처음 만났던 모스크바의 그 카페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두 아이들 둘째 딸 소피아 지수도 태어났어요가 함께였어요. 엄마, 여기가 처음 아빠를 만난 곳이에요?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곳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단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내가 러시아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를 보세요. 이 모든 어려움이 값진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이야기,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문화적 차이와 오해, 가족의 반대, 직장에서의 어려움,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제결혼은 분명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상 엘레나와 준호의 감동적인 국제결혼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